여러분, 요즘 이혼한 분들 정말 많죠. 5가구 중 1가구가 이혼한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오죽 고통스러우면 이혼을 선택했을까? 이혼한다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매일 반복되는 지독한 고통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죠. 이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선택의 자유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혼했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혼했어도 사랑의 열망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늘은 이혼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 4가지 공유해 볼게요.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첫 번째는 이혼 후 당당하게 연애하자. 이혼한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은 없다. 괜찮은 남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결혼을 못한 미혼들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비슷한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결혼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일까요?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남자의 습관적인 바람과 폭력, 도박에도 배우자의 희생으로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슴에 이혼 서류 놓고 사는 부부도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티기식 삶을 살아가는 미혼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미혼도 있죠. 이혼한 분들 중에 성격 파탄자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혼한 남자 중에 괜찮은 사람 없다고 하지만 유튜브 다니TV 채널 운영자 다니쌤. 제가 알기론 이혼하신 50대 남성인데요. 40대에 고시원 생활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미혼, 기혼, 이혼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믿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편견을 갖지 않아야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애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결핍을 모르거나 채워주지 않거나.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핍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에서 보면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의 결핍을 무조건 상대가 채워줘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겠죠. 결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우선적으로 스스로 결핍을 채울 줄 알아야 하고 상대의 결핍에 대해 살펴보고 그걸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가 그 관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이 많은 커플들은 반대로 하죠. 상대의 결핍은 모르는 척하고 내 결핍만 채워달라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리기 쉽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결핍이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결핍. 결혼 생활하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죠. 이혼한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너를 이해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데요. 전 배우자의 배신을 경험한 경우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결핍. 이혼한 분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인해 가족, 친구 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분들과 연애를 할 때는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새로운 사회적 교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교류를 함께 함으로써 커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감 상실. 이혼한 분들, 결혼 생활하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분들 많죠. 또한 이혼을 경험하며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혼한 커플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보약과도 같더라고요. 트러블이 있어도 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한 분들은 지긋지긋하게 싸워본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마음의 평안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커플 사이 갈등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기 등 극한의 갈등은 피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적 결핍. 이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집니다. 재산을 나누고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대의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남자의 어수선한 집안 정리, 건강한 식사를 위한 지원, 노후 준비를 위해 조언이나 경제적 조언 등이 있겠죠. 투자를 잘 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여자친구를 만나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줘서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상대의 결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의 결핍을 지원했을 때 감사하는지, 또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숨기지 말자. 이혼한 사실이나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대가 미혼인 경우 더 숨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당당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은 사기 연애예요. 돌싱인 걸 언제 밝혀야 하냐고 묻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처음부터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돌싱이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다 보면 불편해하고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연연해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더라고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연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재혼은 신중하게, 자녀 출산은 더 신중하게. 이혼 후 급하게 재혼하는 분도 있고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재혼의 자녀 출산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혼이지만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 자녀라고 여겨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삶이 복잡해지고 고달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결혼을 3번 했는데요. 각각 다른 남성에게 자녀를 1명씩 출산했어요. 재혼한 남성들 모두 자녀를 책임지지 않아 이 여성이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자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죠. 재혼의 이혼율은 초혼보다 훨씬 높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재혼의 이혼율은 100%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함께 낳은 자녀에 또 재혼한 남자와의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나 처음엔 이 세상에 이런 남자 없을 것 같고 나한테 극진히 잘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자 없이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 출산해도 되지만 늦은 나이에 자녀나 인생 꼬일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돌싱 커플들을 보고 느낀 것은 돌싱 연애는 지나치게 가볍거나 너무 절박해서 하면 공허함이나 상처만 남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